2015년 민주노총 등이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주말 도심 집회를 예고했어. 그런데 이 집회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상인들이 있었지. 상인들이요? 정확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호소문을 발표한 건데, 노동계 등이 주축이 돼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상공인들이라며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어. 대규모 집회로 장사가 어려워진 거군요. 그 일이 반복되니까 호소문까지 밝힌 거고요. 2022년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집회 당시에는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세워놓은 화물차 때문에 버스마저 통행이 어려워졌고, 인근 업체는 큰 피해를 입었어. 업체 관계자는 본인들이야 싸우다 합의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반토막난 매출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였지. 결국 노동자가 주축이 된 집회가 다른 노동자의 생존을 가로막게 된 거네요. 정말 집회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입으며 살아가는 셈이야. 그런데 버스가 통행이 안 될 정도면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또 집회라는 게 도심이나 본사 앞에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겠는데요? 여전히 개인 사옥 앞에서도 시위는 벌어지는데, 길을 막고 벌어지는 시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불편하지. 당연히 사생활은 침해당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혹은 해를 넘겼어도 이 같은 불편함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여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 주변 아이들과 노약자도 있는데 아랑곳 않고 말이야. 그건 정말 선 넘었네요. 지역 주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자신들의 권리가 중요한 걸 알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완전 민폐네요. 얼마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도심 투어 버스를 이용했다가 집회에 막혀 버스에 내려 투어를 포기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어. 아이고, 나라 이미지도 망가지네요.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련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시법이라고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 관련 법률이 있는데 막지 못하고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의 집시법은 아직 이런 사안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야. 소음 등의 법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이고, 그래서 보다 엄격하게 법 개정이 필요해.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을 해치는 경우나 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는 반드시 집회를 제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해산을 가능하도록 해야겠지. 그렇군요. 정말 개정이 시급하네요. 또 1인 시위는 아예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닌데, 이 부분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규제할 수 있어야 돼. 1인 시위는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요? 집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거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을 가지고 측에 피해액을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어. 혼자 텐트를 치고 천막 시위를 오랫동안 벌였는데 텐트를 철거하라고 구청 관계자를 칼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어. 와, 진짜 선 넘었네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불안한데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천막을 치는 것도 불법이고 보행도로를 가로막는 거니까 1인 시위라고 해서 피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 또 1인 시위를 하면서 장소는 말도 안 되게 넓게 신고해서 그 일대를 돌며 시위하는 경우도 허다해. 1인 시위 면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아주 자기들 맘대로네요. 한 사례로 시위자는 2명인데 4,000평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어. 그 넓은 곳을 수많은 현수막으로 도배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했지.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이나 입간판 같은 건 보는 것으로도 피로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미관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건 미리 어느 곳에 게시하겠다 신고하고 허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언제까지 게시할 건지, 또 시위가 지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사이즈나 개수도 제한해가며 좀 더 세밀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또 현수막 내용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해. 거기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온갖 허위 정보와 욕설이 담겨있는 경우도 허다하거든. 그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현수막이 걸린 뒤에야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걸러내는 게 맞겠지. 잘못된 소문이 퍼져 나간 뒤에는 늦으니까. 노동자가 죽으면 냉동시켜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등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너무 많거든. 너무 소름이에요. 지나가다 애들도 볼 텐데 섬뜩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집회나 시위하면 불편한 게 교통이고요. 가장 힘든 건 소음 같아요. 교통은 불편하지만 소음은 정말인지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대다수가 확성기를 활용하는 데다가 마이크나 앰프까지 갖추고 징이나 꽹과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흔하지. 소음 문제 진짜 심각해. 꽹과리나 북 같은 건 사물놀이 할 때 쓰고 집회 때는 못 쓰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고 주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애초에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겠지.
사실 집시법에서 소음의 기준을 주간, 야간처럼 시간에 따라서 학교나 병원 등 장소에 따라서 가능한 소리의 정도를 정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소음을 측정하며 단속한 건 얼마 되지 않아. 또 외국에 비해 그 기준도 너무 느슨해서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이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지. 그러니 먼저 소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기준을 넘겼을 땐 확실하고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어야겠고요. 사전에 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회 신고 시에 소음 정도나 사용 기기 등을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또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장치는 당연히 금지해야 되고, 어겼을 경우에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고. 살펴보니까 집시법이 더 세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